이번 영상물에서는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목차는 사례 중심으로 증상, 개인력 및 가족력, 심리검사 결과 및 해석, 정신분열형 성격장애의 인지행동치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증상을 살펴보면 23살이 대학생인 이영철 씨는 공상에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가 하는 공상의 주요 특징은 자신이 독특하고 우월한 존재로 부각되어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눈길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러한 공상을 통해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애정과 관심을 공상 속 세계에서 받으며 망가진 자존감을 보상하려 했고 학업 등의 스트레스로부터 도피 효과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 씨는 공상에 더욱 집착하여 공부하는 도중 짧게는 2시간, 길게는 7시간 동안 공상을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공상으로 인해 이 씨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거나 개인관계에서 더욱 고립되는 등 일상생활 적응 측면에서 극심한 손해를 겪게 됩니다. 이 씨의 개인력 및 가족력을 살펴보면 이 씨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친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고 선생님에게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이 씨는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 씨는 집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는데요. 이 씨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기적이고 일중심적이며 가족들에게 무관심했고 어머니는 양육에 무관심했습니다. 남동생 또한 본인의 문제로 인해 이 씨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에 대한 분노로 인해 이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부모에게 욕설과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씨는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다음은 이 씨에게 심리검사를 실행한 결과와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리검사에서는 행동관찰, MMPI, SCT, BDI, HTP, 로샤 검사를 사용하였습니다. 행동관찰 결과 이 씨는 검사자와 눈 맞춤을 하지 않고 시선이 불안정하며 회피하였고 거의 무감각하게 굳어있는 표정을 보였으며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려 하거나 웃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씨의 MMPI 검사 결과 몇몇 척도에서 경미한 상승을 보이나 실제로는 정상 프로파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 중 정신과 입원 환자의 경우 대부분이 정신분열증 환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 씨는 정신분열증 스펙트럼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타당도 척도의 가벼운 상승은 이 씨가 이미 장애에 익숙해져 고통스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상 척도에서 보면 이 씨는 이미 만성화된 정신병을 가진 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SCT 문자완성 검사 결과를 통해 이 씨가 가족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분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씨는 자신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 약간의 이질감과 열등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BDI 검사에서는 고점이지만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HTP 그림 검사에서 이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을 통해 현실 적응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남자는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이 씨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의 남성 표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남자의 불분명하고 유쾌하지 않은 표정과 주먹을 쥔 손은 적응적 측면에서 무력함을 나타냅니다. 로샤 검사를 통해 이 씨에게 보이는 핵심적인 증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 회피적인 공상에 과도한 몰입, 두 번째는 개인 관계에서의 부적응입니다. 로샤 반응에서는 이 2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가지 영역인 통제, 정서, 인지적 특성에서의 로샤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제와 스트레스 대처 영역에서 이 씨가 자신의 문제에 사고 회로를 통해 접근하는 능력은 평균치에 해당되지만 정서적 자극에 대해 감정 표현 능력이 매우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다한 부분 반응과 희귀 부분 반응은 공상에 몰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현실의 스트레스와 적응 곤란에 완충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 씨가 치료적 변화에 저항적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정서적 특징 영역에 있어 색채 반응 결과 정서적 위축이 심하며 감정 조절과 표현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심한 자기 억제와 통제를 보이며 정서적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감정이 폭발하여 충동적으로 행동할 취약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지적 특성 영역, 과도한 희귀 부분 반응을 통해 인지적 경직성과 통합적 사고 능력의 부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실 회피적 태도, 과도한 공상 집착,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의 부적응을 의미합니다. 유명 카드인 1번 카드가 제시되었을 때 이 시는 도형 가장자리의 희귀 부분 반응으로 곤충의 눈, 몸통이 없는 나비의 날개를 보았습니다. 전체적이거나 중간 지점을 보지 못하고 파편적인 곤충의 눈과 나비의 날개를 본 것은 음영 자극 요소에 포함된 친밀한 관계 형성 영역에서 불안함, 두려움, 개인 상황에 대한 예민함, 현실 회피적 고립과 위축을 나타냅니다. 다른 음영 카드에서도 회피적 대답을 보여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색채 카드인 8번과 10번에서는 음영 카드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평균 반응을 보였으나 9번 카드에서 반복된 소재인 눈에 대해 괴물의 눈이라는 희귀 부분 반응을 보인 것은 대인 불안과 대인 상황에서의 과민성을 반영합니다. 양질의 색채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은 과도한 감정 억제와 유연한 감정 조절 능력의 부족, 정서적 경직성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례의 증상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의 이름은 정준철 씨입니다. 정 씨는 병원에 찾아온 이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밀려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들게 되지요. 삶의 진실에 대해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가장 우울합니다. 삶의 진실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도저히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군대에 가면 절대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 씨는 중학교 3학년부터 우울증을 겪어왔으며 아버지에게 성적이 떨어졌다고 큰 꾸중을 들은 이후 우울증이 본격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꾸중의 내용은 너의 동생만 살아있었어도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울한 기분이 더 심해졌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삶이 지루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정 씨의 개인력과 가족력을 알아보면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망한 남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민철 씨보다 1살 어린 동생은 어려서부터 영리하여 천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7살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정민철 씨의 어머니는 상냥하고 여린 성격이셨으나 동생의 사망으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셨고 2년간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정민철 씨가 방치된 것을 깨닫고 극진히 위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말단 공무원으로 살아오셨으며 성격은 냉정하고 차가운 편입니다. 동생이 사망한 이후 더욱 무섭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 씨에게 심리검사를 실행한 결과와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리검사에서는 행동관찰, MMPI, SCT, BDI, HTP, 로샤 검사를 사용하였습니다. 행동관찰에서 정 씨는 야구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 눈 맞춤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생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말투는 무척 시니컬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MMPI 검사에서 정 씨는 거의 모든 임상 척도가 70점 이상으로 상승되어 있으며 특히 8번 척도가 90점대로 매우 높게 상승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정신분열증 환자에서는 드물며 현실 검증력 약화 상태에 처한 정신분열형 성격장애 혹은 초기 정신분열증에서 자아화해가 시작되는 심한 정신증적 혼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 씨는 혼자만의 생각에 몰두하여 자기 안에 고립되고 침잠되어 있으며 점차 현실과의 접촉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보입니다. SCT 및 BDI 검사에서 정 씨의 SCT 답변 내용을 통해 정 씨가 자신을 혐오하고 자신의 감정에 몰두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알 수 있었습니다. BDI에서는 38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보이는 점수입니다. HTP 검사에서 정 씨의 나무 그림은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상실감과 결핍감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집 그림은 집 모양을 전혀 담지 않은 동그랗고 폐쇄된 공간으로 표현되었으며 창문을 하나만 그려놓았습니다. 이는 현실로부터 위축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대인관계 교류에 대한 두려움이 심함을 보여줍니다. 사람 그림의 비대칭성과 기괴한 모습은 자아 개념의 부정적 형성, 현실 적응의 곤란, 우울 성향, 현실 검증력의 불안정성, 사고의 기이함을 시사합니다. 정 씨의 로샤 검사에서 인지적 특성, 통제와 스트레스 대처, 정서, 자기지각 및 타인지각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적 특성은 공상활동이 활발하고 비현실적인 경향이 있으며 심한 주의집중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한 정서적 상황에 처할 경우 사고가 비논리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와 스트레스 내성은 우울한 상태에 적응되어 어느 정도 자아동조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실 회피 및 사회적 고립과 위축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 특징은 심한 우울감, 적대감, 울분, 불안감, 혼란감 및 양면감정 등 고통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현실적으로 조절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통합하는 자아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정서적 자극에 쉽게 압도되어 인지적 통제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지각에 있어 우울감의 기저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한 혐오감과 극도로 부정적인 자기상이 있으며 이를 의식함으로써 정서적 고통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지각은 상당한 대인 불안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소망이 함께 존재하며 심한 욕구 좌절과 애정 결핍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수준의 피해 사고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공상세계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 씨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고 영역은 비현실적이고 자폐적인 증상이 활발하며 피해 사고와 관계 사고를 보이고 주의 집중 곤란이 심해지며 지각적 왜곡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둘째, 정서적 문제는 심한 우울감, 적대감, 불안정감, 혼란감, 양면감정 등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이 상황에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셋째, 행동적 문제는 사회적 고립과 위축이 심하며 자해 행동, 피해 사고에서 비롯된 폭력적 행동 등의 과거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를 위한 인지행동 치료의 전략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굳건한 치료적 관계 형성하여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감소시키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시켜 치료적 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사회적 적절성 증진하여 치료자가 지속적으로 환자의 적절한 모습을 강화하며 사회기술 훈련이나 적절한 언행의 리모델링을 시도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직, 주거, 대인관계 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해 자조기술, 개인위생교육, 사회기술 훈련 등의 구체적인 개입을 제공합니다.